More about K-League.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였습니다. 수원삼성의 홈 빅버드에서 강원FC가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경기로 두 팀 다 승리가 아직까지 없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번 주에 승부패 예측할 때 사실 가장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두 팀한테 나오긴 했어요. 특히 뭐 급한 게 한 팀이 더 급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점에서 무승부가 최악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빠르게 올라가야지 그렇죠. 하는 그런 양 팀 다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경기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원FC가 무승부를 거뒀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바사니 선수의 조금의 그런 골에 대한 욕심이 네. 살짝 보이면서 1대1이 된 것도 있지만 네. 그 욕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더 공격 찬스가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양현준 선수의 그런 좋은 돌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강원한테는 조금은 더 다행인 무승부가 아닐까. 그래서 이 무승부를 거뒀다는 표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지표 한번 바로 살펴보시죠. 네. 네, 경기 지표 보시면 일단 수원과 강원이 공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자체는 비슷비슷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점유율이 이게 아마 극 초반에는 수원 삼성이 훨씬 많이 가져가다가 후반에는 또 강원FC 가져가면서 비슷해지는 양상인데 경기력 자체도 딱 보이는 게 수원이 전반에 밀어붙였고 후반에는 정말 강원이 거의 강원 공격만 하듯이 했기 때문에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자체가 보이는 경기 자체도 무승부의 경기가 나왔지만 두 팀이 다 확실한 승점을 가져가야 될 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건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사실은 먼저 수원 삼성 먼저 확인을 하자면 수원 삼성은 라인업부터가 좀 특이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수원 삼성이 이제 이병근 감독님이 저희가 처음에 이 채널 이 라이브 시작할 때 뻔하게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병근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강원전 때 2주 자기가 A매치 휴식기 때 준비 잘해서 강원전 때 진짜 이제 결과를 내고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사실 2주의 그 시간 이후에 풀백들의 포지션을 바꿔버리고 가장 이제 주축으로 활동하던 이기재 선수, 김태현 선수를 빼고 장우익과 박대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수원 삼성 팬들의 충격이 좀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인업을 보자마자. 약간 그 라인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 사실 뭐라도 하고 지면은 뭐라도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똑같이 졌다? 그러면 사실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라인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풀백이나 이 진짜 사이드백을 그렇게 둘 다 바꾼다는 거는 이게 부상 이슈나 뭐 경고 누적 이런 거 아닌 이상 거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모든 팀들이 거의 고정으로 두고 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특히 국가대표에서 어시까지 하고 어시스트까지 하고 활약이 좋았던 이기재 선수를 선발해서 빼버린다? 이거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주 동안 절치부심해서 자기가 보여주겠다라는 상황에서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가 없는 수원 삼성. 제가 승부 예측 때도 그랬잖아요. 그걸 형도 그랬지만 이기재의 크로스가 보인다. 그쵸. 라고 하는데 이기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원 팬들 입장에서 좀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성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부상으로 나가면서 이종성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그렇죠. 최성근 선수를 가장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가 부상인데 또 이 팀의 이제 주축으로 이제 주장다운 선수잖아요. 또 약간 그렇게 어린 선수들을 으쌰으쌰하고 팀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지속적인 부상으로 못 나오고 또 나와서 또 다시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리에 테이핑을 정말 열심히 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 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다치니까 저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이 아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MOM은 바사니 선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사니 선수가 왼발잡인데 또 오른발로 골을 넣은 만큼 좀 좋은 각도에서 골을 때렸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 사실 이제 여러 팬들이 하는 말이 바사니 선수가 골 이후에 너무 욕심을 부렸고 골 이후에 이제 공격 상황에서 패스를 내줘야 할 때 너무나 많은 슈팅을 가져감으로써 정말 골 빼고는 딱히 칭찬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MOM으로 등록됐을 때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도 약간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쵸. 뭐 골을 넣었으니까 MOM에 선정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을 바다니만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김지도 선수도 득점을 했고 그쵸. 사실 골까지 못 넣었지만 활약이 정말 대단한 건 양현준 선수예요. 아우, 대단했어요. 중간에 거의 3명씩 계속 뚫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네, 사실 뭐 골이 안 들어갔으니 뭐 지표상으로 MOM을 줄 수는 있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바사니 선수가 MOM 됐을 때.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를 대체해서 바사니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 완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사니 선수 말고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음 선수인데 뮬리치 선수가 이제 나왔죠. 드디어 출전을 했는데 뮬리치 선수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용욱 선수에게 키가 20cm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조용 선수가 헤딩 땄어요. 네. 키가 20cm 차이 나는 선수에게 헤딩을 따일 정도로 그렇죠. 키가 2m지만 단점이 헤딩이 그렇죠. 그런 선수를 꾸준하게 헤딩으로 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지금 수원 삼성의 공격이 전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뮬리치 선수를 기용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2주 휴식기 이후에 좀 반등을 깨야 할 때 괜찮은 카드긴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카드고 또 수원 삼성에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영규 선수가 남긴 이적료를 어떻게 보면 뮬리치 선수한테 많이 쓴 상태고 그래도 뭐 K리그 최대 겔주로서 뭐 가장 뭐 웃기기만 한 것도 아닌 또 실력적으로 보여주는 선수인데 잘했었죠. 네, 그 선수가 어쨌든 외인으로서 딱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여러 역할이 있는데 이 뮬리치 선수가 들어왔을 때 또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또 너무 수원 삼성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병헌 감독이 질타를 받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한 가지 더 늘어났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FC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면 네. 강원FC는 선발 라인업부터가 교체의 힘을 줬어요. 그렇죠. 교체의 힘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면 디노, 양현준, 김대원, 임창우, 황문기, 뭐 이광현 이렇게 이게 교체 라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체가 다 주전급 선수들이에요. 맞죠. 그만큼 이제 전반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비축해두고 최용수 감독님이 교체로서 후반전에 좀 몰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긴 보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을 다 뺀 상황에서 전반 1대0이면 괜찮은 거죠.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뭐 실점은 아쉽지만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원 삼성이 더 못 넣었다는 게 좀 수원 삼성한테 더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수원 삼성이 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원 삼성과 강원FC 모두 둘 다에게 최악인 무승부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꾸준히 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둘 다 웃을 수 없는. 그렇죠. 네. 웃을 수 없죠. 그리고 여기 파키스탄에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혹시 뮬리치가 파키스탄 선수가 아니잖아. 세르비아 선수 아닐까? 그냥 저희 채널을 또 K리그를 파키스탄에서 보시는 시청자분이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원 삼성의 이병민 감독은 꾸준하게 질타를 받고 있어요. 네, 이병헌 감독님 사실 저도 너무 마음 아프고 이게 제 주변 지인들 중에 K리그를 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K리그를 보니까 물어봤어요.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분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애들한테 막 욕먹고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 그렇다. 뭐 이런 만큼 이병헌 감독님도 되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팬들한테 마지막에 기회를 조금 구하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반등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경기 결과 자체는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병헌 감독님 개인한테도 너무 이게 오래되고 있어요. 이 시간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도 한 경기로 답하겠다 했는데 이 경기의 무승부가 얼마나 큰 지표냐면 사실 어떻게든 이겼다면 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이게 무승부가 되고 지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않은 이 무승부가 된 순간 사실 팬들이 어떻게 나오기도 애매해요, 이제는. 팬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팬들한테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해서 이병헌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제 구단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질타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이병헌 감독님이 완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감독님도 더 이상 나와서 이제 버스 막히면 나와갖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나와서 똑같은 말 하는데 그럼 팬들은 뭐 다르겠어요. 그렇죠. 팬들도 맨날 나가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없으면 이제 결국에 행동을 취해야 될 건 프런트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야.
보여주지 않고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관성이란 게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몰라요. 무승부가 나왔으니까 모르는 건데 사실 이겼어도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좀 덜 먹는다 뿐이지 안 먹을 순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서 이런 관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사실 뭘 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네. 이겨도 욕, 심지어 이겨도. 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진짜 아쉬웠던 거는, 어쨌든 조금, 진짜 이 경기력으로 이 경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봐서 하겠다라는 경기 치고는 너무 후반전에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 경기력이라는 것도 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던 팀이 갑자기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그런 느낌은 네. 있지만, 근데 너무 이게 말한 대로 무너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다음 주 수원은 울산으로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수원 팬들이 그래서 울산 프런트에 이제 물어보거나, 제가 커뮤니티 좀 썰을 보니까, 이 수원 삼성 구단 입장에서도 울산전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울산전 결과로 감독한테 뭘 할 수 있진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쵸. 울산은 너무 극강의 팀이고 또 너무 흐름이 좋은 팀인데 이병헌 감독님이 거기서 뭐 패한다고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애매한데, 근데 그 애매함이 결국 이 경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저도 구병 감독이 잘못했다, 이병헌 감독님이 너무 못했다 이런 거가 이병헌 감독님의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전 이후에 그 다음 경기에서 이병근 감독의 거취와 네. 차기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네. 라고는 하는데 제가 수원 삼성 팬이었다면 그냥 정말 화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수원 삼성 팬이었다면 잠시 축구를 떠나서 다른 스포츠를 좀 본다거나 삼성 라이온즈 뭐 이런 거. 삼성 라이온즈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LCK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살짝 본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해외 축구를 살짝 본다거나 네. 살짝 떠나 있는 게 오히려 사실 팬들의 정신 상태에도 더 좋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안타까운 기록인 게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평균 관중,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관중이 수원 삼성이면 네. 축구 수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도시인데 지금 5라운드 때 이 경기에 7,000명. 7,400명? 7,000명.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수원 삼성이 진짜 네.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강원 FC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정 팬들이 큰 규모로 움직이는 구단은 아니지만, 맞아요. 수원 삼성의 그 N석은 심지어 이때 그 응원도 진행 안 했지만 그 N석, 즉 응원석은 정말 그 청백적의 색깔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들어가는 경기장이잖아요. 빅보드 그쵸. 그 분위기 자체가. 근데 항상 다른 기자들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 평론가도 얘기하지만 이 전북과 이 수원에서 응원이 사라지고 감독 때문에 팬들이 돌아선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흥행하고 있는 K리그를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에서 좀 저해하는 모먼트가 아닌가 싶고, 진짜 이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진짜. 네. 이거 진짜 어떤 일입니다.